현대인들이 살을 빼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주 다이어트 등과 같이 뭔가를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아야 건강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줄여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과격하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행동이 활발해져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운동과 절식 사이에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만 하는 그룹과 식단 조절만 하는 그룹,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만으로 살을 뺀 그룹의 평균 감량 수치는 1.5kg 정도를 넘어가지 못했고요.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한 그룹은 4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식단만 조절한 그룹은 무려 평균 7kg 이상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볼 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운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은 살을 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몸이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히 근육량을 늘려가는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 2분 6초 근육 늘리기 영상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만으로 뺀 살은 평생 운동을 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운동으로 뺀 살은 운동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요요 현상으로 다시 찌게 됩니다. 1년 동안 운동으로 만든 근육은 한 달만 운동을 안 해도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몸을 만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위대한 한두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8, 9명을 위한 영상입니다. 운동의 역설의 저자이자 듀크 대학의 진화 인류학과 교수인 허먼 폰처는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이라는 부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10여 년 동안 하루 평균 8km를 걷는 하드자족 여성, 14km를 걷는 하드자족 남성 성인의 1일 에너지 소비량과 한 주에 2시간도 걷지 않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리 하드자족의 1일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 그룹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중, 나이, 성별, 지방의 양, 키 이런 것들을 통제 변인으로 놓아보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활발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보다 칼로리를 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허먼 펀처는 인간의 몸은 고강도 활동으로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다른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운동에서 살을 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을 빼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주 다이어트 등과 같이 뭔가를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에 걸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모든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항상성이란 몸이 자신의 최적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성의 원리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항상성 수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내 몸의 장기가 많이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것에 맞춰서 몸의 시스템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것에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살을 찌우고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것에 맞춰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몸의 시스템을 적게 먹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몸이 마르게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소주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안으로 들어온 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기름진 음식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속이 쓰려서 다음날 더 먹게 되어서 오히려 살이 찌게 되겠죠.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은 그 상태에 따라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거기에 맞춰서 심장, 맥박에 따라가게 되는데, 운동을 멈추게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살이 찌게 되지요. 다음으로 모든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원리 두 번째는 오토파지입니다. 이 오토파지란 우리 몸의 조절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세포의 구성 성분을 자연적으로 분해해 나가는 파괴 기제인데요. 자기가 자기 것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내 몸에 먹을 것을 넣지 않으면 세포는 자기가 자기를 먹어서 그 결과 지방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즉, 음식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내 몸의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일 섭취 칼로리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2800칼로리, 여성은 2400칼로리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이 정도인데요, 활동량이 많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서 우리의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오토파지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기만 해도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운동을 많이 해서 기본 칼로리를 다 사용하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배짱이 다이어트는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실제적이고요, 또 대중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은 운동으로 뺄 수 없고 식단 조절로 빠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줄이지 않고 운동만 하는 것은 탱탱하고 건강한 돼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근육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한 운동이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일상생활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근육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올린 2분 6초 운동법만 꾸준히 실천을 하셔도요, 충분히 운동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라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식단보다 운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저는 식단 조절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덜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먹는 걸 끊기를 더 어려워하죠. 그래서 요즘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말까지 생겼죠. 물론 처음에 먹는 것을 끊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의 항상성 원리로 인해 나중에는 적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밥 2공기를 먹던 사람이 1-2주 동안 밥 1공기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밥 2공기를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 1-2주 정도만이라도 적게 먹는 연습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몸이 금방 적용하여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항상성이 식단을 조절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현재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근육과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현재 본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다음 살을 빼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면 근육 운동을 하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단백질을 먹어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성 원리에 의해 상황을 바꾸면 거기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나 자신을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습관이 형성되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